방제 시스템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 100억 이상 들어가는 방제 시스템에 특정 업자에게 한꺼번에 다 몰아주라는 게 재작년에 자성총무원장의 지시였습니다. 이런 부패 고리도 이제 다 드러내서 왜 그랬는가? 그러다가 말썽이 나니까 이제 작년에는 5군데 회사에다가 방제할 수 있도록 나눠줬다고 했죠.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놈들이 그 방제 시스템 몰아주면서 돈 얼마나 받았겠어요. 자기가 지정하는 시스템 그때 회사에도 안 주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절직원의 비리도 그냥은 절대 안 지나갑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방에 살 수 있는 길은 통일 말고 없습니다. 이게 분단이 되놓으니까 다른 소리 조금만 하면은 저는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그게 또 국민들한테 먹혀요. 종북이다. 국가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종북이다. 왜 이번에 서해로 선장이라든가 탈출한 선원들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그 라면 먹은 서남도라든가 이게 전부 종북들입니다. 국가를 곤란에 빠뜨리기 했기 때문에. 그 종북 아니면 거기 가서 육아역돌 앞에 가서 그 라면 그거 먹겠습니까?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겠어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국가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 이게 북한이 바라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전부 다 종북입니다. 우리 선영스님은 아까 종만 치는 거 보니까 종만진 북을 쳐야지 종북이 되는데 북만 치는 스님은 친북이고 참 매 집회를 붙을 때 항상 웃으면서 집회를 했는데 오늘은 참 이 집회에 스님의 자비가 가득 넘쳐질 5월 7로 좋은 계절에 우리는 또 텔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40명 정도가 시신을 못 찾았고 어제는 밤에 민간 잠수도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런 그 참혹한 죽음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무슨 죽고 사는 것이 뭘까? 나고 죽는 게 뭔지 종교라는 게 뭔가? 종교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기독교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업죄, 전생에 걔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업으로. 막연하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분명히 종교인이라면은 이러한 그 참혹한 세월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고치기 위해서 합장 서야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나쁜 놈이 사람을 막 패고 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가지고 얼른 나무아미 답을 하고 연부를 해주면 그게 종교인이 다 할 일입니까? 말려야죠. 오다가 못 때리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잡아 끌어야죠. 때리는 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가지고 한 대 쥐어먹어서 저쪽으로 보내버려야죠. 개인의 폭력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 그걸 왜 가만 놔둬야지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나는 국가 폭력, 국가의 범죄 행위 여기에 대해서 왜 비판 안 합니까? 국정원이 저지르는 간첩 조작 행위, 검찰이 저지르는 책임 방기 행위 여기에 대해서 비판 안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비판하면서 국가가 저지르는 엄청난 폭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국가가 저지르는 많은 비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얘기하면 정치적이다. 좋습니다. 제가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기도에 대통령을 위한 기도 대통령 모시다 놓고 법회하고 이거야말로 정치인 거죠. 이거야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추접스러운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정치와 야합을 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불의한 정권, 부패한 정권, 비리로 꽉 찬 정권 앞에 눈 부릅뜨고 화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나고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철학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세상 집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 저는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한 4년도에요. 7월달에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연설한 내용을 보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에 그렇게 막고 못 가게 하는 이라크에 선교를 하겠다고 국가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김선일 씨가 납치돼서 살해되는 과정을 이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나왔던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박근혜 교섭단체 연설입니다. 당대표. 국가의 무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국가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도자의 역할을 마다 않고 이 사람은 국대인 종교국가에 가서 기독교를 포교하다가 결국은 그쪽 사람들에서 살해당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부터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자진해서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제가 봉헌사에서 또 아니면 봉헌사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욕망만 쫓아가지 마라. 대한민국에는 통치에 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철학적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고려시대는 물론 고려 말에는 중들의 부패와 중들의 그 축제와 아주 못된 그 불교의 관행으로 해서 고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고려의 통치 철학은 불교에 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정도전과 분들이 이제 이성계를 내세우면서 내었던 사상이 일부의 철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려면 다스림에 대한 철학적 자기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철학적 가치가 뭐였던가요? 남의 것 반대하는 게 철학 가치였습니다. 반공이 철학 가치였습니다. 반공. 내가 어떻게 이루겠다든가 어떤 식으로 국민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단결해서 정말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갖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를 내놓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남의 걸 반대하는 게 어떻게 국가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반대가 가치가 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60여 년 오랜 세월 동안 참 가치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다면 돈이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돈, 결국은.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보세요. 북한이 그 당시에 김일성 살아있을 당시에 국가의 가치가 당은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당을 위하여 이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가
잘 살아요? 보세요였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물론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슬로건 아래 정말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계천 먼지나는 구석에서 가발 공장 싼 인형 옷까지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서 또 저희 나이 또래는 월남에 가서 목숨을 걸고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에 의해서 월남까지 파병을 해서 얻었던 생명수당 다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좋습니다. 온 국민의 희생 속에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무역 수지 수출 수입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이제 부자가 되는 OECD 국가에도 OECD 국가에도 가입을 했고 올림픽도 열었고 아시안게임도 열었고 월드컵도 열었고 G20도 열었고 이제 200여 개국의 나라 중에는 이제 상위권 그룹에 든 나라입니다. 부자가 됩니다. 잘 살아보 부자 되세요. 이런 구호 속에 소위 그것을 압축 성장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압축 성장 과정 속에 우리는 모든 걸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구도 없고 동지도 없고 동료도 없는 살벌한 세상 오직 돈만이 최고인 세상 돈만 벌고 직위만 갖고 높은 자리만 가면은 과거가 모두 묻히는 세상. 제가 세월호 참사 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낙곰수 했던 정봉주 전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주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선장이 말이요 탈출한 걸 보니까 꼭 1950년 6.25 전쟁 때 서울이 함락됐을 때 서울 시민 보고 걱정 말라. 국군이 혈통같이 지킨다. 이렇게 녹음해놓고 혼자만 한강다리를 건너간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나네. 정 의원이 그 팟캐스트에 그걸 한번 올려서 그랬더니 결국은 그걸 못 올리더라고요. 보수 세력. 우리나라의 국가 건설 기초를 다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욕했을 경우에 올 보수 세력들의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를 못하고 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놔두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나 서울 시민을 놔둔 채로다가 한강다리를 혼자 거짓말하면서 건너갔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뿐이겠습니까? 나 혼자만 부자가 되겠다고 국가 정보 얻어다가 부동산 투기한 이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의 몇 프로 안 되는 부자들. 내 아들만 군대 안 보내겠다고 거짓으로 병역 검사 때 돈 뇌물 쓰고 비리를 저질러서 엉뚱한 병 만들어서 군 면제받은 이런 상류층이나 내 새끼만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위장 전입한 거나 전부 나 혼자만 잘 살겠다. 나 혼자만 부자 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선장이 470명, 500여 명이 타고 있는 세월호 그 배에서 혼자만 탈출을 했다고 바람으로 도망 나온 거나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비리로 여기서 사설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 1%.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들 면면이 살펴보면 세탁소 문 닫아놓고 내일 열겠습니다라고 해놓은데 지금 19일째입니다. 세탁소 집 딸. 가난한 서민들 자식들입니다.
이 기맥힌 현실 앞에 과연 슬퍼하기만 하고 위로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죽은 그 어린 그 꽃봉오리가 꺾여서 죽은 애기들 앞에 극락왕생 빌어준다고 목탁을 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정말 그 어린 학생들과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영혼들의 위로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책임자는 정말 그야말로 엄벌에 처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부정부패 비리가 연결된 그런 사실 속에 일어난, 그리고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면 이상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부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출범 초기에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낙하산 인사가 뭡니까? 선거 때 날 도와준 사람, 친겨진 사람, 내가 챙겨질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전부 낙하산으로 인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낙하산 인사가 뭡니까? 결국은 그것이 부패 사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장관들,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줬다고 몇 푼이라고 임명한 손함수 교육부 장관이 불자입니다. 아주 독실한 불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기들은 물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속에서 겨우 건져내서 이제 죽은 시신 찾은 부모들도 있고 아직 못 건져서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순간에 거기 가서 라면 먹을 생각을 좋습니다.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그러나 그 애들 죽어서 기다리는 부모들 앞에 꾸역꾸역 라면이 넘어가요? 이게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학생들이 300여 명이 죽어서 책임져야 될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 저 같으면 물 한 모금도 거기 가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계란서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물이 정말 안 넘어갑니다. 자,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겠다는 고위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를 쳐놓고 이 수준 밖으로 벗어나는 분들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촛불 들고 나온 거를 정미용이라고 그러는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KBS 앵커 출신 애들이 일당 6만 원씩 받고 나왔다라고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부정, 부패,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 몰아가는 게 종북. 아는 단어가 종북 좌파 뺏깁니다. 아는 단어. 저는 대한민국에는 재난 방지 시스템은 없다고 봅니다. 재난 방조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방조뿐만 아니라 재난을 불러들이는 재난 초청 시스템도 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지하철 사고 나고 난 뒤에 직후에 지하철 브레이크에 사용하는 부속품을 불량으로 납품을 많은 지하철이 지금 불량 브레이크를 달고 다닙니다. 좋습니다. 지하철은 그렇다고 칩니다. 얼마 전에 원전 부품 납품에 전부 불량품 납품했다는 거 다 아시죠? 원전이 뭡니까? 후쿠시마, 쓰리마일, 체르노빌,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큰 원전 사고들입니다. 그 외에 뭐 작은 원전 사고야 많이 있었지만 전부 30년 이상의 노후된 원전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우리 고리 원전 고리 1호기 없애야지 돼요. 이제 그만 돌려야 됩니다. 근데 돈 때문에 계속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원자력 발전기를 돌리고 있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을 불량품을 납품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전 마피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피아라고 하고 말입니다. 해피아, 원전 마피아. 국방부는 그런 비리가 없나요? 영국 비리. 외국에서 무기 수입하면서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영국 비리. 그럼 왜 국방 비리 없을까요? 예비역 장성으로 퇴적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군납품을 납품을 합니다. 현역과 짜고 엄청난 돈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납품 비리를 저지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피땀 흘려서 번 세금으로 대통령도 세금을 받고 장관도 세금을 받고 국회의원도 세금을 받고 다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우리가 다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대신 우리 지역에서 너를 국회의원으로 뽑을 테니까 너를 시장으로 뽑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시장을 잘 운영하거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뽑아준 그게 대통령부터 선출직 공무원들이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장관도 임명하고 차관도 임명하고 장차관이 또 국장 임명하고. 근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장관, 제대로 된 총리 전부 부동산 투기 연료 안 된 놈, 위장 전입 안 한 놈, 세금 탈지 안 한 놈 몇 놈이나 됩니까? 사람들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만 하더라도요. 위장 전입 갖고 총리 못했습니다. 위장 전입까지. 장상 총리 위장 전입 때문에 총리 못했습니다. 이현재 부총리도 위장 전입 때문에 총리 못했습니다. MB 시대 들어오면서 철저하게 타락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국가가 공무원이 영포회라는 사조직을 통해서 개인을 사찰합니다. 장진수라는 분이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분은 올 때 갈 데 없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패공화국 맞습니다. 근데 이 부패공화국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김선일 선교사가 가서 죽었을 때 그때 얘기했던 대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보호해야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하는 거 보면 전부 최측근. 안 그러면 오래전에 유신시대 국민을 억압하고 통치했던 시대 사람들 전부가 딴쳐놨습니다. 끼리끼리 나눠먹기입니다. 이 나눠먹기 최고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애기들이 (18살) 16살, 17살 보면 그 꿈 많은 그 시절에 300명이 한꺼번에 저렇게 물속에 살려달라고 문 열다가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손톱이 다 빠져서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이게 도대체 지옥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침몰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침몰한 날입니다. 왜냐고요?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리 희망입니다.
애기들을 물속에 갖다 수장을 시킨 겁니다. 국가가. 사고 이후에 대응하는 거 보십시오. 각종 의혹들이. 해경이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진도 통제했던 JTS인가 GTS에서 부신했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됐다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딘이라는 그런 해양 군한 업체가 애들을 보고도 우리가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맨날 다른 잠수들한테 건지지 말라고 부탁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나만 살겠다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부동산 잔뜩 투기해서 갖고 있다가 땅을 파는 뭐가 다릅니까? 박지영이라고 22살 먹은 그 세월호에 타고 있던 여직원 아시죠? 학생들 다 내보내고 결국은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 집안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병간을 하다가 정해진 병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배 타고 있다. 결국 이번에 학생들 다 나는 승무원이니까 니들 먼저 나가 하면서 구명조끼까지 벗어주면서 애들을 살리고는 결국 죽었습니다. 박지영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박지영 그 돌아가신 그 분이나 선장이나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 있는 선장이나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겠다는 이기심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때 어느 것이 나의 마음속을 더 지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내 행동이. 나만, 내 식구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은 부당한 계속 지배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저 애기들을 나한테 어떻게 나만 되리나. 저는 보강암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참 오는 길이 멉니다. 또 가야 될 길도 몸에도 불구하고 이 보강암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박지영 그 의사사로 이렇게 아마 국가에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만 그분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한테 이로움, 나에 대한 이기심 이것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희생과 타인을 더 생각하는 그런 이타정신이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나 별건가요? 말로는 불교를 믿고 말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상황 도착해가지고 도달해가지고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편한 것만 챙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정도를 가진 사람입니까? 이 시대 종교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이런 순서리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5월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조금 슬퍼하고 다시 또 부처님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처님 날은 그야말로 정말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라 온 나라에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엄마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그런 5월이 됐습니다. 이런 날을 어떻게 축하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날 박근혜 대통령도 초파일 얘기했듯이 이기심으로 정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부처님 경전을 인용했습니다. 이기심으로 정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비판해야지.
세월호 참사의 죽음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살인 행위로 비유되는 선장의 탈출, 선원들의 탈출, 거기에는 그 배를 뜨도록 허가해준 해운, 항만청, 해경, 해양수산부 다 고리고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빨리빨리 해야지 돼요. 그리고 부자가 돼야지 돼요. 빨리빨리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하려면 대충대충 해야지 되죠. 대충대충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해서 대충대충 해서 허가 받으려면은 사바사바를 해야지 돼요. 돈을 줘야지 돼요.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면 허가를 해야지. 인허가 과정에 돈 안 들이고 인허가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찰 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찰 불사에 관련 문화재 보수 또 아니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 관련된 이렇게 된 비리도 나는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다면 낱낱이 파내야 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관리국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각 사찰에 보수 유지 관련하면서 오고하는 리베이트, 부정, 부패, 비리 이 사실도 끌어내야 됩니다. 이제 엄청난 비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비리를 감춰주고 이 비리를 보호해주는 게 또한 정치인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불교계 손대지 말라고 했던 게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겁니다. 올바로 쓰여져야죠. 이런 더러운 세월을 이제 청산해야지. 빨리빨리 대충대충 사바사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에 이런 사고 앞으로 원전 사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하철이 언제 가서 전동력으로 달려가다가 서 있는 뒤에 지하철을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겁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 북한 괴뢰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북쪽의 위협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 속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부동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부패와 내부의 비리로서 서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상실된 사회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그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국가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임명하는 선출직 책임자들과 대통령까지 연결된 일반 국민들이 참 선량합니다.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세월호 참사 안 하니까 참 그 일을 한다고 쫓아가고 너무 기가 막힌 얘기는 시신은 찾았는데 작년은 치러놓고 난 다음에 애들 못 건져서 그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엄마들 어떡하냐 해서 자기 자식 장례 치러놓고 무슨 정신이 있다고 다시 또 엄마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진도로 내려가는 거를 제가 듣고 보면서 그래도 국민이 희망이구나. 국민이 대한민국 백성이 희망이구나. 이런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착한 백성들입니다. 언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국가기관 이용해가지고 선거 때 댓글이나 달고 검찰과 경찰과 다 같이 해서 간첩까지 만들어냅니다. 옛날엔 고문하고 차만 재우고 불법 당금해가지고 간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보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드는 이런 나라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사고가 안 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부패 오래된 적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래된 적폐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국가가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가 극도로 심해진 거는 이명박 시대부터입니다. 빨리빨리 4대강
온 나라의 국토를 뒤집으면서 2년 만에 22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는데 저 4대강에서도 앞으로 큰 홍수가 났을 때 무슨 사건이 무슨 도가 터져서 그 밑에 사는 마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고 슬픔만 해서 될 일 아닙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사실은 야당 의원이라는 우리 정동영 전 의원도 여기 와 계시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야당 시절에 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1983년 광주란 말 꺼내기도 어려울 때 참당 합당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23일간 단식을 하면서 광주 문제를 푸는 걸 끌어올립니다. 그 전까지는 광주란 말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이 정권과 이 부패한 정권과 이 타락한 정권과 이 비리로 똘똘 뭉친 정권과 싸우는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왜 이제 겨우 사과해서 유가족이 위로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김원기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사과냐?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해야지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들 앉혀놓고 그 앞에서 그 유가족들이 그것도 사과냐고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제서 부랴부랴 또 딴소리하는 야당 지도자. 대한민국에 야당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야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좀 더 보수표가 어디로 갈 건가. 너무 과격하면 그 표가 다음 선거에 내가 대선 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급진적이고 좌파라고 칭하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지 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날 찍을 거니까. 어따위 산발이나 걸리면서 계산하는 야당 지도자들. 같이 부정부패 비리한 이 국가 지도자, 지금 현재 여당 지도자하고 같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얍삽합니다. 계산만 합니다. 김구 선생님 같이 해방된 조국, 독립된 조국이라면은 남은 정부 총사에서 원칙이 20장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각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열심히 애를 쓰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끝없이 표계산만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건가. 요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게 야당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없습니다. 표계산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이러면서 국민들이 촛불이라도 들고 강화문으로 시청으로 몰려나오길 바라는 게 야당 지도자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면 그때 내가 정권을 잡아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정치, 정말 눈물로써 이 시대, 이 세월, 참혹한 이 세월과 이 시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정치 지도자. 대통령 하나 나오면 제대로 만들면 대통령제에서는 나라 정말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반주에 맞춰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법문에 앞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입장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불자들의 큰 스승이신 명진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스님께 상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제가 법의 순서를 달달달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별나가지고 심심찮아 안 좋아하는 건데 사회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침에 전종원 신부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종원 신부님이라고 가톨릭으로 아주 대단한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왔고 어디서 접하셨냐고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는데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그리고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온누리에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분노가 아픈 그런 시간을 접할 날 맞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슬픔 그리고 고통 아픔 이런 문자를 보내야지 되는 저의 심정이 오전에 답답한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먼 곳까지 멀지 않고 참 힘든 길 걸어도 오르시고 다리 불편하신 분도 계신데 보강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신 걸 보면서 정말 책임이 무겁구나. 이 무거운 지금 참 금상에는 벗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하기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또 날입니다. 모든 책임 제게 있습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 작동하지 않는다는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 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 연설입니다. 사과 연설. 사고가 2시 50분에 났는데 오후 3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수사국장 등 불러서 사태 파악에 대해서 논의에 나섰고 이 사건 발생한 지 3시간 후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그때 3명인가가 테러 죽었죠. 박근혜 대통령 사고 6년 만에 사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그러니까 사고 다음 날입니다.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형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 대해서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고는 높을 꽃자고 하는 아래 하자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주일이 1558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물욕의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면서 사과하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의소활에서 정각을 이루신 후에 첫 번째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당한 그런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 깊이 뿌려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